우리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융합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 교수입니다. 저는 학부를 산업공학을 전공했고 공부했고 여러분들처럼, 그다음에 석사와 박사 역시 산업공학을 공부한, 지금은 경기대학교 산업경영공학 전공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올해가 25년 차가 되네요. 제 전공 및 관심 분야는 크게 보면 저는 로지스틱 그리고 SCM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추가해서 우리 학부생들에 대한 교육에는 생산 계획과 생산 통제 이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영공학이 중추적으로 과거 5, 60년 동안 담당해왔던 그런 제조, 생산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계획과 통제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산된 제품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물류, 그리고 또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해주는 공급업체, 또 내 물건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하느냐라는 SCM 쪽을 공부하고 있고, 특히 물류라고 하는 로지스틱 쪽에서는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ESG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산하고 또 물건을 이동하고 소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피해를 적게 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공학이란 무엇이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미안하게도. 또 4학년 졸업할 즈음까지도 누가 산업공학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비행기가 날아올 적에 영국에서 5군데, 10군데의 포대를 설치해야 되면 어느 위치에야 어느 각도에 그 포대를 설치하는 것이 독일에서부터 날아오는 비행기를 가장 많이 격추하고 영국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소위 말해서 제한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원을 가장 유용하게 써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결과를 찾아내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산업공학이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뭔가 정성적인 것보다는 정량적인 지표나 어떤 수치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과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문이 산업공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현재 이 상태가 가장 만족스러운 것인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지, 또 발전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또 발전하려고 바뀌도록 시도하는 것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지스틱이나 SCM은 기업들이 과거부터 해오던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동하던 어떤 그 범위가 이제는 동남아를 거쳐서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만들어도 그 만든 것들을 원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가격에 갖다 줘야 된다는 것이죠. 비용이 너무 비싸면 그 사람들은 좋은 거 알지만 우리가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와 마찬가지고, 또 지금 백신 사태처럼 우리가 필요한 백신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백신을 맞고 싶고 예약을 하고 싶어도 물량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곳에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로지스틱의 핵심이고, 로지스틱 회사 그리고 SCM 회사들은 어떤 능력을 가진 신입 사원들을 필요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꽤 오래전에 제가 어떤 대기업의 인사 담당하는 임원을 만났었을 적에 그런 임원이 하는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신입사원은 기존 사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입사원들은 추가적으로 로지스틱이나 SCM과 관련돼서 어떤 능력들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많은 경쟁자들 앞에서 경쟁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여러분들 자신을 잘 표현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왜 여러분들이 로지스틱이나 SCM 쪽에 관심을 가졌느냐라는 그 이유, 그리고 관심을 가졌으면 대학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 관심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것을 어떤 그 취업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목표는 무엇이었고, 또 그 목표와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표현하려고 할 적에 당신네 로지스틱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나 준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저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로지스틱이나 SCM 분야에 취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크게 나누면 현장에서 일과 행정 업무로 나눠질 수가 있고, 그러나 행정일과 현장에서 일을 모두 합친다면 제조나 서비스에서 필요한 뭐 원료나 부품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기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동 과정들을 맡아보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사에게 달라고 하는 구매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창고 관리나 재고 관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회사에서 뭐 제품에 대한 생산이나 서비스를 담당한다면 그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나 능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또 우리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어떤 고객사에게 또 그 물건을 전달하는 또 그런 물류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전체에서 우리가 받는 또는 우리가 생산한 또는 우리가 주는 제품들이 퀄리티가 적절한지를 보는 우리 산업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품질 관리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창고 관리, 이런 여러 가지들의 업무들을 다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로지스틱이나 SCM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산업공학 내의 한 분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공학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을 다 로지스틱이라는 기업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SCM을 담당하는 기업에서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류의 영어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어떤 활동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역사를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예전부터 나라들은 소위 말해서 땅 따먹기를 해서 전쟁을 했었죠. 전쟁을 하려고 하면 군인들이 다른 나라를 침입해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역시 군인들도 사람인지라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뭐 총알이 필요하면 또 뭐 총알도 있어야 되고, 뭐 대포를 쏘야 되고 대포알도 있어야 되듯이 군인들이 이동하는 곳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군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또 추가적인 부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지금의 군 부대에서는 병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것을 물류라고 하는 어떤 그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물류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에서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한 언어지만, 크게 본다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의 이동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물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과거의 표현보다 좀 더 확장된 표현이 로지스틱이고, 따라서 로지스틱 학회가 무엇을 하는지 하는 말 그대로 생산 그 자체는 내가 담당하지 않지만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생산된 우리의 소중한 어떤 제품을 그것을 필요로 한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아주 크게 보면 로지스틱이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산업공학과 관련된 여러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뭐 로지스틱 학회도 마찬가지지만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분야에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첫 번째고, 또 연구된 내용들을 학술 발표를 통해서 그 관련자들과 또는 그 분야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또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능들이 또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역시 로지스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실질적인 기업들을 뭐 컨설팅을 해주거나 또 그들이 잘하는 점이 있다면 또 시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칭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로지스틱 학회가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다른 학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그런 뭐 관련 분야의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학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하고, 또 관련된 논문을 학회지를 통해서 게재하는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로지스틱, 그것도 뭐 친환경적인 로지스틱은 무엇이냐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가 25년째니까 뭐 적지 않은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흥미롭게 했던 거 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마 주변을 돌아보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기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주로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것들을 대형이라고 하고, 중소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휴대폰, 뭐 컴퓨터, 노트북, 사진기, 뭐 녹음기 이런 것들을 중소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필요할 적에는 구매해서 잘 쓰고 있는데 필요하지 않을 적인 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서툽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것을 버려버리는, 소위 말해서 폐기한다고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구가 병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요즘 소식 듣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지구가 오염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분리배출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플라스틱 병에 아주 쉽게 띄울 수 있는 라벨조차도 사람들이 띄질 않아서, 그럼 그게 투명한 플라스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는 리사이클링 과정으로 가지 못하고 그것이 폐기라고 하는 소각해야 되는 쪽으로 가서 그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천연 자원이 다시 한번 사용될 기회를 놓치고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그래서 뭐 지구상의 오염만 발생하는 이런 문제로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런 중소형 폐가전들을 우리가 버릴 적에 어느 일정한 곳에다가 이렇게 버립니다. 그것도 모아야 되니까. 근데 전국에 그런 것들을 집결해서 모으는 데를 어디다가 어떻게 두면 좋을지를 연구를 하다 보니, 만약에 우리가 그걸 100군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수거해 오는 기관에서는 그 100군데를 다 돌아다녀 봐야 첫 번째는 몇 개가 쌓여있고, 두 번째는 몇 개가 쌓여있고, 세 번째는 몇 개가 쌓여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차량을 이동하기 때문에 또한 매연같이 또 환경에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센서를 달아서 사람들이 이런 중소형 폐가전을 버릴 적에마다 그 통 안에 과연 얼마만큼씩 중소형 폐가전이 쌓여가는지를 센서가 센싱을 해서 센싱된 정보, 데이터를 중앙에 있는 그것을 수거하는 회사로 날려준다면 어느 정도 물건이 차여져 있는 데가 어딘지를 알아서 100군데를 다 돌아다녀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수거를 해야만 할 때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뭐 비용적으로도 당연히 저렴할 것이고요. 이동을 적게 하니까 환경에도 피해를 적게 줄 것이고요. 이런 IoT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해서 중소형 폐가전이 맨 마지막 단계로 돌아오는 로지스틱을 좀 더 첨단화 해볼 수 없을까, 스마트하게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연구를 했던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기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배터리죠.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전기를 계속 충전해서 쓰다가 배터리의 어떤 그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충전을 해봤자 충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충전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자동차가 가다가 전기가 없어서 멈춰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 겉에 차량의 모습은 멀쩡한데 배터리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교체해줘야 되는, 교환해줘야 되는 이런 이제 방식이 지금의 전기 자동차인데, 과연 그
버려져야 되는 또는 교환돼야 되는 그런 배터리들을 어디다가 누가 어떻게 반납할 것이고, 반납된 배터리라는 것이 여러 개의 어떤 배터리 팩들의 어떤 그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는 가전제품을 보면 이런 뭐 트리플 A 이런 거 배터리 4개, 6개 넣었을 적에는 그 6개를 한꺼번에 다 갈 수도 있지만 그 중에 2개 달고 3개나 4개는 계속 사용할 수도 있듯이, 그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팩들 중에 어떤 팩은 계속 사용해도 되고, 어떤 팩은 이제는 더 이상 충전할 수 없어서 폐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수거하고 폐기하는 그런 방식은 어떤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들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신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가는 것을 포워드 로지스틱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받아서 사용하다가 이제는 원치 않아서 다시 버려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리버스 로지스틱이라고 하는데, 이런 후단의 리버스 로지스틱이 얼마나 잘 우리가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리버스 로지스틱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관심 있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우리 산업공학의 아주 고전적인 기업의 생산, 제가 하는 것은 이제 폐가전을 폐기하는, 파쇄하는 작업의 프로세스가 워낙 특별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동작을 촬영해서 동작 분석을 통해서 그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제거해야 되는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작업자들이 좀 더 지금의 52시간이라고 하는 정부의 제한 조건 하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소요한다면 배출된 폐가전들을 적절하게 폐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간 분석, 동작 분석을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연구실을 운영해 오면서 특별한 자격 조건이 뭐가 있었을까, 저도 질문지를 받고 고민해 봤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제가 3학년 1학기에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 통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대부분 그 이후에 제 연구실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즉 여러 우리 학부생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 중에 2학년 2학기 생산 계획, 그리고 3학년 1학기 생산 통제라는 두 가지 수업을 들으면 그래도 가장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줄기를 학습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왜냐면 그 과정 내에 뭐 SCM도 다룰 수 있고, 뭐 로지스틱도 다룰 수 있고, 생산기획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제 연구실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연구실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저를 찾아와서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뭘 하는지 궁금해하고, 또 그런 쪽에 자기도 관심 있는데 한번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학생들을 저는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욕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응답하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학생들일수록 일단 성실하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된 것이고, 그런 연구실에서의 활동들은 당연히 여러 학생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이런 팀워크라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출중하게 갖출 필요는 없지만,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배워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다면, 연구실의 공간이 허용된다면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세상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요즘 세상을 대표하는 표현이 융합의 시대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산업공학은 그 학문 자체가 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이나 뭐 전자공학처럼 그냥 그 말을 들었을 적에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학문이 아니라 산업공학, 그럼 뭐 하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거는 기존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 합쳐진 일들이 생산이면 생산 도메인, 서비스면 서비스 도메인, 뭐 금융이면 금융 도메인, 뭐 데이터면 데이터 도메인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융합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우리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세상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많은 대기업의 최고의 임원이라는 CEO들이 산업공학을 전공한
그런 훌륭한 분들이 CEO를 맡고 있는 것도 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융합의 시대에 여러 분야를 아주 빨리 정확하게 이해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갈 길을 찾아서 제시하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융합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초창기의 산업공학은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느냐에 초점을 맞췄었고, 좀 지나고 보니까 많이 만드는데 품질적으로 더 우수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품질 쪽에, 신뢰성 쪽에 더 관심을 가졌던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나면서 물류나 SCM 쪽에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에는 워낙 다양한 곳에서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던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도착을 한 것이죠. 문제점을 찾고 현상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새로운 근거로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데이터를 관심 있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확보해서 그 현상을 잘 분석해서 그 현상을 어떻게 보면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어떤 추세적으로 봤었을 적에 산업공학이 변해가면서 최근에 더 중요시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가끔 하던 말이었는데, 젊은이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디로 뭐 취업을 하거나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모르는 것을,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업공학 전공 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배운 것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모르면 왜 모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이 무엇이래서 특징과 내 성격과 내 행동을 비교해보면 이쪽은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그나마 관심 있는 분야가 나올 것이고,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더 조사하다 보면 점점 내가 가고 싶고 갈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좁혀질 것이다. 그러면 그 좁혀진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선배들, 그리고 또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잘 조사를 해보면 이쪽 분야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남한테 물어보고,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또 자료를 조사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좀 아쉬운 점은 그냥 여러분들은 앉아서 누가 여러분들을 그런 길로 가도록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성향의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학기 중에 바쁘겠지만 방학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방학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잘 활용해보고, 또한 학기 중에는 어떻게든지 나와 성격이 다른 친구들과 모여서 팀으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고민해보는,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학기 중과 학기 방학 중에 잘 준비된다고 하면 저는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충분히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기쁜 일은 1학년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한 3학년이나 4학년쯤 됐었을 때 복도에서 만났었을 적에 고등학교까지의 모습이 없어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벌써 훈련되고 준비된 모습들을 우리 학생들의 얼굴에서 또는 행동에서 볼 적에 선생으로서 정말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도 빨리 수동적인 마음의 자세를 빨리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능동적인 마음의 자세로 현명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학생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